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JC 뉴스온 시작하겠습니다. 7월 임시국회에서는 부동산 법안과 공수처 관련법, 고 최숙현 법 등이 통과됐습니다. 최장기간 장마로 수해 피해가 이어지는 가운데 각 당은 현장 방문에 나섰습니다. 사전 대비와 주의가 필요한 태풍, 대비 방법을 전해드립니다. 여름 휴가철을 맞아 대전시는 삼행 삼금을 실천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전주농협의 서류 조작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여당이 의대 정원을 늘리고 공공의대 설립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후 대한의사협회가 총파업을 예고했죠. 지난 7일 전공의가 먼저 파업에 나섰고 의협은 14일 총파업에 이어 9월에 2차, 10월에 3차 파업까지 준비하고 있다면서 강경한 태도를 보였는데요. 이에 박능우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9일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극단적 투쟁은 지양해달라면서 대화에 나서달라고 촉구했습니다. 각 언론사의 입장도 살펴보겠습니다. 보수 성향의 A일보는 의사 수가 충분하고 수를 늘리면 의료 질만 떨어지는 데다 의료비가 폭증할 거라는 의협의 주장을 꼬집었습니다. 코로나19를 겪으며 공공의료 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걸 절감했고 병원에서는 의대 증원을 반기고 있다면서 의협만 제밥그릇 지키기에 나선 격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진보 성향의 B일보는 우리나라의 의사 수가 OECD 평균치에 못 미치고 특히 지역의 의사 수는 서울의 절반에 불과하다며 의료인력 증원의 당위성을 설명했습니다. 이번 정부안에서 지역의사 복무기간을 10년으로 정한 것에 대해서도 공공의료 강화에 얼마나 이바지할지 의문이라면서 과열된 병원 간 경쟁을 완화하려면 현재 안을 재검토해야 한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중립적인 태도의 C일보는 정원 확대는 의료체계 왜곡을 가중한다는 대한전공의협의회의 반발은 나름대로 수긍하면서도 코로나19 사태로 국민 보건에 비상이 걸린 상황에서 소중한 인명을 구하는 일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와 병원에 의료 현장에 혼란이 없도록 애써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이 깊어지면 결국 피해를 보는 건 국민입니다. K방역으로 전 세계의 극찬을 받았던 한국의 의료 시스템이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양측이 머리를 맞대고 문제를 해결해야겠습니다.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하는 국민청원, 국정 현안과 관련해 누구나 청원을 제기하고 국민 다수의 목소리를 모을 수 있는데요.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정부와 청와대 관계자들의 답변을 받게 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내용은 근육병의 치료제를 수입해달라는 청원입니다. 지난 3일 올라온 청원입니다. 청원자는 온몸의 근육이 약해지면서 자가 호흡에도 어려움을 겪는 난치병을 앓고 있는데요. 몇 년 전 치료제가 수입된다는 소식이 들려왔지만 아직도 추진조차 되지 않고 있다고 운을 뗐습니다. 미국을 비롯해 전 세계적으로 근육병 치료제가 상용화 단계에 있거나 개발되고 있다면서 국내 환자들이 치료받을 수 있도록 치료제를 수입해달라는 건데요. 해당 청원에는 10일 오후 1시를 기준으로 2,300여 명이 동의한 상태입니다. 앞서 지난 7월 또 다른 청원자도 같은 내용의 청원을 올린 바 있습니다. 근육병을 앓고 있는 자녀를 둔 부모로서 질병이 진행되는 걸 바라만 봐야 하는 참담한 심정을 토로했는데요. 당시 1,000여 명의 동의를 받고 청원이 종료됐습니다. 임상시험 대상으로라도 좋으니 후보군이 될 약물을 한 번이라도 쓰게 해달라는 부모의 마음, 또 세상에 희망과 감동을 전하는 앵커가 되고 싶다는 청원자의 마음에 많은 사람의 공감이 필요해 보입니다. 한 주간의 국회 소식입니다. 지난 4일은 7월 임시국회가 마무리되는 날이었는데요. 부동산 관련 법안과 공수처 관련법, 고 최숙현법 등 많은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지난 4일 본회의를 끝으로 7월 임시국회가 끝났습니다. 정부 여당이 추진한 부동산법, 공수처 관련 법들이 모두 통과됐는데요. 민주당은 부동산 대책을 보완하기 위한 후속 입법에도 속도를 내겠다는 입장입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종합부동산세법, 법인세법, 지방세법 등 이른바 부동산 3법을 의결하고 전월세 신고제를 골자로 한 부동산 거래 신고법 개정안을 의결하면서
임대차 3법도 완결지었습니다. 또한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후속 법안도 이날 함께 처리됐습니다. 공수처를 소관하는 상임위를 법제사법위원회로 하고 인사청문회의 대상이 되는 공직 후보자에 공수처장을 추가하는 내용 등을 담은 국회법과 인사청문회법 개정안,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 운영규칙 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이에 따라 국회의장은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를 구성하고 원내 교섭단체에 후보 추천위원을 기한 내에 추천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한편 코로나19 등 감염병 관리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는 등의 정부 조직법 개정안과 일명 최숙현 법인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 등의 법안도 통과됐습니다. 최장기간 장마로 전국 곳곳에서 수해 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에서도 피해 지역 방문에 나섰는데요.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지난 6일 경기도 안성을 찾았습니다. 지난 6일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경기도 안성을 방문했습니다. 이 대표는 안성시 죽산면사무소 2층 상황실에서 김보라 안성시장으로부터 피해 상황을 보고받은 뒤 위로의 말을 전했습니다. 다시 한번 그동안에게 이재를 당하신 분, 또 그 사고를 당하신 분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그나마 이제 그 초기 벌써 한 6일째가 됐죠. 6일째가 됐는데 아마 후반기로 갈수록 그 취약 지역들이 더 위험도가 높아집니다. 대표적으로 초기에보다도 기회가 더 집안이 약해지기 때문에 더 큰 사태가 날 가능성이 있어서 좀 더 각별하게 그 주의를 가지고 지켜보시고 관찰을 해주시길 바라고요. 그동안에 이날 현장 방문에는 윤호중 당 사무총장, 서영교 행정안전위원장, 소방관 출신인 오영환 의원, 안성을 지역구로 둔 이규민 의원 등이 참석했습니다. 비공개 회의 후 송갑석 대변인은 일각에서 제기하는 추경 필요성에 대해서는 올 초에 큰 재해 재난은 없어서 재원에 여유가 있다며 추경까지는 굳이 갈 일이 아닌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미래통합당은 충주시와 단양군의 수해 현장을 방문했는데요. 복구 작업에 참여해 구슬땀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지난 5일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 등 의원들은 충주시 엄정면과 단양군 매포읍 수해 현장을 찾아 집안에 밀려들어온 토사를 치우며 구슬땀을 흘렸습니다. 주 대표는 이날 오전 11시쯤 비성마을을 방문해 이종배 정책위 의장, 김성원 원내 수석 부대표 등 원내 부대표단과 함께 복구 작업에 참여했습니다. 이어 기자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충북 지역의 특별 재난 지역 지정에 대한 의견을 밝혔습니다. 우선 복구를 위해서는 특별 재난 지역에 해당되는 지역은 빨리 선포를 해서 복구에 필요한 예산 지원을 해야 할 것이고, 또 더 나아가서는 기상이변, 기후변화에 대비해서 예전보다는 이런 사태들이 훨씬 작고, 또 한 번 사고가 나면 그 피해가 엄청나기 때문에 미리 사전에 예방하고 대비하는 쪽으로 재해 정책을 많이 빨리 바꿔야 할 것 같아요. 한편 충주 엄정면에는 1일부터 5일 오전 9시 30분까지 누적 강수량 430mm의 기록적 폭우가 내렸습니다. 비성마을에는 산사태가 발생해 주민 37가구 중 절반 가까이가 피해를 봤습니다. 수도권 소식입니다. 제4호 태풍 하구핏이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면서 중부지방에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이제 제5호 태풍 장미의 영향권에 들었는데요. 태풍은 강풍과 폭우 등으로 인명과 재산 피해를 일으키기 때문에 이에 대한 사전 대비와 주의가 철저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태풍이 영향을 미치는 날은 외출을 피하는 것이 좋지만 어쩔 수 없이 외출을 해야 할 경우에는 강풍에 날릴 수 있는 건물 간판이나 위험시설물에서는 멀리 떨어져서 걷도록 합니다. 특히 맨홀을 피해서 걷는 것이 중요한데 태풍이 발생할 경우 맨홀 뚜껑이 튀어오르는 경우가 간혹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또 외출 시 건물에서는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는 것보다는 계단을 이용하도록 합니다. 태풍이 심할 경우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다 정전이 돼 갇히는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집 주변에 바람에 날아갈 만한 물건이 있다면 미리 치워둬야 합니다. 만약 치울 수 없는 물건일 경우에는 바람에 날아가지 않게 단단히 묶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비상용품인 응급약, 손전 등 식수, 비상식량 등을 미리 준비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또 자동차 연료의 경우 미리 채워두고
상수도 공급이 중단될 경우에 대비해 욕실 등에 미리 물을 받아둬야 합니다. 지난 2013년부터 지역 내 학교를 대상으로 녹화 사업을 펼치고 있는 강북구가 지역 내 중고등학교의 자투리 공간을 활용해 쉼터를 만들었는데요. 쉼터는 학생들이 자연의 소중함을 체험하고 소통하는 공간으로 폭넓게 활용될 전망입니다. 강북구가 미아동에 위치한 창문여자 중고등학교에 녹색쉼터를 조성했습니다. 녹색쉼터 조성 사업은 옥상이나 운동장 주변과 같이 쓰임새가 많지 않은 유휴 공간에 자연학습장과 텃밭 등을 설치해 자연 친화적인 교육 환경을 제공하자는 취지로 기획됐습니다. 쉼터를 만들기에 앞서 강북구는 수요자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추진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위원회에는 학생과 학부모, 학교 관계자 등이 참여해 철제 구조의 장미 아치 형태를 나무로 변경하거나 텃밭 경계에 목재 울타리를 추가하는 등 설계 과정에서부터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강북구는 녹색 쉼터를 통해 학생들이 자연의 소중함을 배우고 환경오염 방지와 자연 절약의 필요성도 체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이와 함께 교육 프로그램과 연계한 생태학습 기회가 마련되고 자연스럽게 학교 구성원을 이어주는 소통의 역할도 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강북구는 지난 2013년부터 시작해 지금까지 지역 내 학교 11곳을 대상으로 녹화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마포구가 최근 서울시가 주관하는 광역 일자리 카페 설치 운영 공모 사업에서 1순위 사업자로 선정되면서 2021년 청년 취업 지원 예산 1억 8,800만 원을 지원받게 됐습니다. 이를 계기로 마포 청년나루가 청년의 미래 설계를 위한 혁신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보입니다. 광역 일자리 카페는 서울시가 청년 취업 지원을 위해 민간 공공대학 내 청년 공간을 일자리 카페로 조성하고 일자리 정보 및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한 지역 거점 인프라입니다. 광역 일자리 카페 설치 운영 공모 사업에서 마포구는 지역 내 청년 전용 공간인 마포 청년나루를 서부권 최고의 광역 일자리 카페로 육성한다는 비전을 통해 1순위 사업자에 최종 선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2021년 1억 8,800만 원을 시작으로 향후 3년간 서울시로부터 광역 일자리 카페 운영 경비를 지원받게 될 전망입니다. 마포 청년나루는 지난해 12월 마포구가 청년의 취창업 지원을 위해 개관한 청년 전용 공간으로 마포구는 앞으로 이곳을 서부권 광역 일자리 카페로 운영하며 청년층 취창업 지원 역량 강화 프로그램, ICT 기반의 메이커 교육, 4차 산업 관련 전문기관 연계 프로그램, 청년 네트워크 프로그램 등 다양한 지원 사업을 벌일 계획입니다. 광역시 소식입니다. 전국적으로 무더위와 장마가 이어지는 가운데 휴가철이 시작됐는데요. 안전한 여름 휴가를 보낼 수 있도록 대전시는 시민들에게 삼행삼금을 실천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전국적으로 코로나19 확산세가 주춤하고 있지만 하절기 방학과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지역 간 이동이나 모임이 늘어나면서 감염 확산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에 8월 휴가철에도 시민 여러분의 삼행삼금 실천을 당부드립니다. 삼행삼금은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하기, 휴게소, 음식점에서는 최소 시간 머무르기, 사람 간 거리 2m 이상 유지하기, 발열, 호흡기 증상이 있으면 여행 가지 않기, 유흥시설 등 밀폐 밀집 장소, 혼잡한 여행지 시간대 피하기, 침방울 튀는 행위와 신체 접촉은 자제하기입니다. 휴가철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올해 휴가는 삼행삼금을 적극 실천, 안전한 여름 휴가 보내시길 바랍니다. 광주시 CCTV 통합관제센터가 각종 사건, 사고를 예방할 뿐만 아니라 재난 상황에서도 시민의 안전을 지키면서 도시 안전망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3년 광역 단위로는 전국 최초로 개소한 광주 CCTV 통합관제센터. 방범용과 어린이 보호용 등의 목적에 따라 총 6,593대의 CCTV를 관제원 89명이 24시간 교대 근무하며 연중무휴 무중단 체제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가 확산되기 시작한 지난 2월부터는 CCTV 영상 분석을 통해 보건당국이 신속하게 확진자 이동 동선을 파악할 수 있도록 지원했으며
개소 이후 3,696건의 사건 사고 예방 활동과 630건의 범인 검거 활동 등 든든한 시민 안전 지킴이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치매 어르신이 실종되었다는 신고 접수 후 CCTV 관제를 통해서 안전하게 가족 품으로 인계드린 일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민의 안전과 재산을 최우선 가치로 더욱 안전한 광주를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CCTV 통합관제센터는 지난 2018년 8월부터 스마트 도시 안전망 서비스 제공 체제로 개편해 112 센터, 119 상황실 등과 실시간 영상 정보를 공유해 재난, 화재 등의 긴급 상황 발생 시 골든타임을 확보하는 등 도시 안전망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강원도 소식입니다. 강릉시가 정부의 한국판 뉴딜 정책에 발맞춰 주민 수요와 지역 특성을 반영한 강릉형 뉴딜 사업을 추진합니다. 강릉시가 추진하는 강릉형 뉴딜 사업은 디지털 뉴딜 분야의 강릉 스마트 축산 ICT 시범단지 조성, AI 로봇을 활용한 홀몸 어르신 돌봄 사업, 스마트 시티 챌린지 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린 뉴딜 분야의 그린 리모델링 사업, 미세먼지 저감 도시 숲 조성 사업, 신재생에너지 보급 사업 등은 공모 사업으로 선정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 수요와 지역 특성을 반영한 지역 주도형 강릉형 뉴딜 사업을 발굴하기 위해 힘써 나갈 계획입니다. 진부 오마이갓 야시장은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난해 처음 문을 열었는데요. 누적 방문객 7천여 명에 이를 정도로 인기를 끌었습니다. 올해도 야시장을 운영하는데요. 평창군은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킨다는 방침입니다. 이날 개장식에서는 버스킹과 초대 가수의 공연에 이어 야시장 환경 조성과 CS 교육이 진행됐습니다. 진부 오마이갓 야시장은 7월 31일부터 10월 31일까지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 진부 전통시장 일원에서 열립니다.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지친 주민과 관광객에게 즐거움을 선사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어려운 여건에도 개장을 결정했다며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켜 안전한 야시장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횡성군이 강원도 교육감이 지정하는 2021년 행복교육지구로 최종 선정됐습니다. 횡성군이 2021년 행복교육지구에 선정돼 내년부터 2024년까지 관련 사업을 추진합니다. 이를 위해 오는 9월 16일 횡성군과 도교육청, 횡성교육지원청이 함께한 가운데 업무 협약을 체결할 예정인데요. 행복교육지구로 선정된 횡성군은 앞으로 혁신교육 문화 확산, 마을과 함께하는 학교 문화 조성,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통한 새로운 교육협력 모델을 구축하게 됩니다. 특히 올해부터 공근과 안흥, 강림 지역 중심으로 시범 운영 중인 횡성 다함께 교육을 기반으로 2021년도 행복교육지구 사업을 연계해 나갈 계획입니다. 횡성군은 지역 여건을 반영한 특색 있는 교육 프로그램과 마을이 함께하는 교육 환경을 조성해 학생과 학부모, 교사 등 모두가 행복한 교육 문화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어서 충청도 소식입니다. 이번 장마로 인해 피해를 입은 지역 중에는 단양도 있는데요. 집중호우 기간에 50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려 막대한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단양군에서는 이번 집중호우로 가옥 침수, 하천 범람, 도로 유실 등 큰 피해를 입었고 그 규모는 무려 450여억 원에 이릅니다. 이에 호우가 지속되는 궂은 날씨 속에서도 지역 민간단체들과 군 장병, 군 공무원들은 수재민과 함께하며 복구에 온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문을 열고 나오면 이쪽으로 나오려고 나오는 동시에 이쪽 한쪽으로 나오는데 한 반 나왔는데 이게 옹배가 확 나와서 이렇게 쏙 뛰어넘어요. 단양군의회는 피해 복구와 피해 주민 지원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조속히 단양군을 특별 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해달라고 강하게 요청했습니다. 충청북도가 방사관 가속기의 조기 구축에 나서는데요. 이에 따라 내년도 정부 예산에 실시 설계비 250억 원을 반영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충청북도가 제도전 끝에 유치에 성공한 방사관 가속기. 2028년부터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갈 계획인 가운데 충청북도가 조기 구축을 위해 총력에 나섭니다. 충청북도가 세운 목표 일정은 당초 계획보다 1년 앞선 2027년. 충청북도의 이번 계획은 일본 의존도가 높은 첨단 산업 기술의 자립과 선도 연구 지원을 위해 추진됩니다.
또한 산업계에서 방사광 가속기 수요가 늘고 있지만 공급이 부족하다는 점이 영향을 줬습니다. 도는 우선 내년도 정부 예산에 실시 설계비 250억 원 반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비 타당성 조사가 올해 말 완료되는 만큼 내년도 예산 반영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충청북도는 그러나 조사 결과가 긍정적으로 나온다는 조건에 사업비를 세워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설계비를 확보하지 못하면 2022년 착공이 어려워 구축 사업이 지연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보령시가 지난달 29일 보령 출신 서예가인 장암 이곤순 선생의 작품들을 감상할 수 있는 장암 서예관을 개관했습니다. 보령시가 지난 29일 보령 문화의 전당 내에 보령 출신 장암 이곤순 선생의 작품들을 감상할 수 있는 장암 서예관을 개관했습니다. 대전과 충청 지역 현대서예사의 1세대 작가인 장암 이곤순 선생은 지난 2009년 작품 및 관련 물품 670점, 관련 도서 1,500권 등 모두 2,366점을 시에 기증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장암 서예관에서는 장암 선생이 독자적으로 추구해온 작품 세계와 활동 공적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광개토 대왕릉비 탁본, 송시열의 친필을 볼 수 있는 서첩인 경한당기 등도 함께 감상할 수 있습니다. 경상도 소식입니다. 양산시 북부지구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에 따라 오는 2024년까지 원도심 상권을 활성화하고 역사 문화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이 추진됩니다. 양산시가 신시가지 개발로 침체 가속화에 있는 원도심을 도시재생을 통해 활성화하겠다는 내용으로 양산 원도심, 양주골의 미래 혁신을 양산하다라는 주제로 지난해 10월 정부 공모에 선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21만 6,465제곱미터의 사업구역에 올해부터 5년간 국비 등 총 265억 원을 투입하며 도시재생사업과 연계 추진하는 부처사업과 기금사업을 포함하는 총 사업비는 693억 원입니다. 사업은 크게 마중물 사업과 부처 연계 사업, 지자체 사업, 기타 기금 사업인 지역 향토 기업을 위한 사회공헌 플랫폼 조성 등으로 골목 상권 살리기, 원도심의 역사 문화 활용, 복합생활 SOC 사업, 공영주차장 조성 등 다양한 사업들이 추진됩니다. 진에어가 포항공항 취항을 본격 시작했습니다. 지난달 31일 제주 노선에 첫 운항을 했는데요. 제주 노선은 물론 김포 취항까지 더하며 포항공항이 환동해권 거점공항으로 거듭나기 위한 첫걸음을 뗐습니다. 포항시는 31일 포항공항에서 진에어의 포항 김포, 포항 제주 노선 취항식을 열었습니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취항 첫 여객기로 제주도를 방문해 원희룡 제주도지사와 면담을 나누며 포항과 제주 간 관광산업 상생 발전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습니다. 또 제주도 관광협회를 찾아 포항 동해안의 여러 관광 자원을 소개하는 등 포항 관광 설명회도 가졌습니다. 포항시는 진에어 취항이 지역 주민들의 항공교통편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제주도와 수도권 관광객을 경북 동해안권으로 유치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진에어는 포항공항 취항에 189석 규모의 여객기를 투입했으며 포항 김포 노선은 하루 1회, 포항 제주 노선은 하루 2회 왕복 운항합니다. 현재 운임은 예약 일자 및 좌석 등급에 따라 2만 원에서 9만 원대이며 자세한 사항은 진에어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전라도 소식입니다. 전주농협이 주유소를 담보로 돈을 빌려준다는 내용으로 계약을 했는데 계약서와 확인서에 인장이 달라 서류가 조작된 건 아닌지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강석훈 기자입니다. 현재 보시는 문서는 전주농협에서 정읍시에 위치한 주유소를 담보로 6억 4천만 원을 빌려준다는 내용의 계약서입니다. 담보 형식은 한정근 담보. 문제는 주유소가 경매에 넘어가면서 발생했습니다. 전주농협에서 주유소 주인이 2년 전에 받은 신용대출 5천여만 원도 채무 범위에 포함시킨 겁니다. 경매 배당 2순위인 A씨는 등기부 등본을 보고 대출 금액을 알 수 있었기 때문에 추가된 신용대출의 여부를 뒤늦게 알아챘습니다. 그 대출 금액 6억 4천만 담보로 마이너는 설정됐고 다른 건 있다면 판단을 우리가 할 수가 없었죠. 알지를 못하니까. 신용대출이라는 생각도 못했죠.
그리고 우리한테 그걸 설정할 때도 그런 말은 전혀 없었어요.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한정근저당 관련 담보대출과 별도로 취급한 신용대출에 대해 효력이 없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서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였지만 전주농협에서는 이를 무시한 채 신용대출을 끼워 넣은 겁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같은 날 작성한 계약서와 확인서에 날인된 인장이 일치하지 않아 서류 조작 의혹에 불씨를 지핀 겁니다. 그 채무자는 약정서에는 도장이 찍어져 있고 그 확인서에는 말하자면 사인이 돼 있고 은행 직원도 약정서 도장과 그 확인서 도장이 같은 날 작성했는데 틀리다는 것은 사후에 이 말하자면 경락대금을 많이 받아먹기 위해서 그렇게 사후에 그렇게 만들었지 않냐 이렇게 판단이 되고 농협에서는 담보대출 금액의 120% 이상을 채권 최고액으로 설정해야 하는데 신용대출을 제외한 대출 금액만 채권 최고액으로 설정했습니다. 당초 6억 4천만 원에 대한 담보대출만 설정했지만 뒤늦게 계약서에 추가 기재하면서 채권 최고액은 수정하지 못한 겁니다. 이에 전주농협 관계자를 찾아가 봤지만 인터뷰를 거부했습니다. 금감원 민원도 들어가서 다 답변서를 제출을 했어요. 그러니까 저희는 인터뷰를 거절한다고 그렇게 소송 중이라 저희가 현재 금융감독원에서는 내부적으로 조사를 진행 중이지만 대형은행 서류 조작 논란은 은행권 신뢰도에 큰 타격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전북에서 강석훈이었습니다. 장수군은 오래된 상수관을 교체하고 누수 여부를 감시하는 등 상수도를 현대화하는 데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전국 지자체 가운데 가장 높은 유수율을 기록했는데요. 황인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장수군과 K워터 동학권지사가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장수군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이 유수율 87.5%를 달성했습니다. 장수군에 따르면 이 사업은 수도사업 경영 개선 및 노후 상수관 교체를 위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총 250억 원을 투입해 K워터는 최신 우수 기술을 활용, 관로의 누수 여부를 실시간으로 감시해 누수가 의심되는 지점을 탐사하는 등 지난 4년간 510건 이상의 누수를 복구해왔습니다. 그 결과 사업 시작 전 56.3%였던 유수율은 5월 기준 31.2% 상승한 87.5%를 달성했고, 이는 상수도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전국 지자체 중 가장 높은 유수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김성현 소장은 K워터의 물관리 기술력과 장수군의 행정력이 조화를 이뤄 조기에 목표 유수율 달성이 가능했다며 장수군민에게 깨끗하고 안전한 물 공급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전북에서 황인혜였습니다. 민주당 이낙연 의원은 전북도 의회를 방문해 부동산 입법은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최우선 과제라고 밝혔습니다. 강석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에 출마한 이낙연 의원이 6일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부동산 입법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의원은 입법화에 따른 불안감이 조성되는 것은 인정하지만 일시적인 현상이라며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최우선 과제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 문제에 관해선 현재 전북도에 위치한 관련 기관과 유관한 공공기관 시설 유치를 중점으로 생각하고 추진한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이 밖에도 전남 출신에 대한 전북 소외의 우려 섞인 질문에 대해선 가족들 대부분이 전북 출신임을 강조하며 전북에 대한 깊은 인연을 드러냈습니다. 지금까지 전북에서 강석훈이었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입니다. 이례적인 긴 장마에 수위가 높아져 고립된 사람도 많았는데요. 미처 피난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안전하게 구조됐습니다. 지난 5일 오후 2시 40분쯤 연천군 전고급 마포리에서 높아진 강수 위에 주민과 개들이 고립됐는데요. 구조대원들이 현장에 도착해 보트로 구조했습니다. 다음 날인 6일 오전 9시에는 미산면 동일리에서 다리를 다쳐 병원에 가야 하는데 고립됐던 A씨가 1시간 반 만에 구조됐습니다. 구조대는 현장에서 A씨의 상태를 확인하고 부목을 설치해 구급대에 인계했습니다. 9일 낮에는 절에 방문했던 B씨 등 10명이 고립됐는데요. 신서면의 원심원사에 49제를 위해 방문했다가 폭우에 고립된 겁니다. 물살이 거칠어 횡단 구조에 나섰고 신고가 접수된 지 3시간여 만에 시민들은 안전히 구조됐습니다. 산사태로 다친 사람들도 있습니다. 용인시의 한 골프장에서 작업자들이 매몰됐는데요. 이 중 30대 A씨가 발목이 골절되는 등 중상을 입었습니다. 지난 6일 오전 9시쯤 용인시 능원리의 골프장에서 산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작업자 10명 중 자력으로 대피한 3명은 찰과상 등을 입었고 2명이 매몰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발목이 부러지는 중상을 입었고 B씨는 우측 다리에 통증을 느끼는 경상을 입었지만 큰 인명피해 없이 안전히 구조됐습니다. 장마에 이어 태풍까지 이재민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더 큰 피해를 입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하시길 바랍니다. 이상 뉴스 마칩니다. 평안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